올해만큼 어퍼 미들 클래스가 풍년이었던 해도 상당히 드물 겁니다. 국산 제네시스도 신차 G80을 내놨죠. 거기에 BMW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내놨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그동안 장사를 안 했던 아우디도 A6를 내놨고요. 볼보도 S9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을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BMW 5 시리즈가 갖는 대표적인 매력이라면 역시 달리기에 있을 텐데요.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2018년에 테스트했었던 540i x드라이브 역시도 상당한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 BMW 540i x드라이브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행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340마력 엔진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보죠. 현재 주행 모드는 스포츠, 그리고 자수기어 장치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가속감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희가 올해 테스트했었던 840i도 어떤 달리기 부분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5 시리즈 쪽이 조금 더 경쾌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스포티한 외관으로 놓고 본다면 8 시리즈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얘기하지만 5 시리즈 상당한 능력으로 만족감을 채워주고 있네요. 무엇보다 엔진의 리스폰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 특히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 가볍게 페달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엔진이 강하게 토크와 마력을 생성해 줍니다. 자, 엔진은 340마력이죠. 최고 출력은 45.9kg/m인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스펙상 기존 모델과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속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빠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점보다 이 시프트 다운, 다시 다운, 이 시프트 업다운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만족감을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듀얼 클러치 시스템, 이 영역에서는 사실 포르쉐의 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가장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모델로서는 그래도 BMW가 상당한 튜닝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만족감을 분명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 정말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요.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 부드러움을 잘 구현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타사의 일부 다단화 변속기들이 저속 부분에서 쇼크를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그런 점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가 대략적으로 이제 마일리지가 한 20km 정도였고, 현재는 저희가 한 800km 정도를 달린 것 같은데, 길들이기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이긴 해도 엔진이 보여줄 것들만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한 2000km 정도의 누적거리를 갖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BMW 540i x드라이브 과연 얼마만큼 빠른 가속 성능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4.84초가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기존 모델이 생각보다 빠른 성능을 냈었는데, 기존과 한번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현재 모델이 정말 소폭이지만 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잠시 무게도 볼까요? 무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크진 않지만 미미하게 남아 경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료 잔량은 둘 다
이제 가득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뭐 무게 배분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뒤처진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휠에 있죠. 과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19인치가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는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휠을 꼈을 때 이때의 발진 가속 성능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그것과 현재 뭐 유사하긴 하지만 과거의 것과 비교를 한다면 1인치가 만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대신 조금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된 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엔진이 이제 조금 열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4.9초 이 내외를 보여주는 만큼 가속 성능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 엑스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을 펼칠 수 있는데요. 엑스드라이브는 전자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앞뒤 구동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처럼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 그리고 조금 더 특수한 환경에서 달릴 때 어떤 환경에서건 차량의 미끄러짐을 크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뭐 후륜 베이스이긴 하지만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한계를 갖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후륜 모델이 됐을 때 앵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드리프트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면 현재 엑스드라이브가 장착된 모델은 초기 진입되는 모션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고 주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한 안정감, 어떤 그 구동 방식에 대한 특성 이슈로 봐주시면 되는 만큼 뭐 이것 자체가 단점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엑스드라이브가 보여주는 이 백업 능력이 조금 더 가치를 바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후륜 구동형 모델이 조금 더 좋고요. 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조금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잠시 어떤 디자인의 변화를 거쳤는지 볼까요? 5 시리즈는 1972년 등장 후 전 세계에서 790만 대 이상 팔린 BMW의 대표 모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특히 5 시리즈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세계에서 5 시리즈를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신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이고요. 디자인은 보다 각진 형태입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공기 저항 계수는 0.23으로 세계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인 중형 세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헤드램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코너링, 매트릭스 기능에 레이저 라이트까지 지원합니다. 이중 매트릭스 LED는 보시는 것처럼 명부와 안부 차이가 확실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후면은 리어램프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입체적인 모습이며 내부에 새로운 그래픽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죠. 새로운 외관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버니나 그레이라는 색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실내의 큰 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최신 사양이죠.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가 바뀐다는 점은 비슷한데 중앙 부분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지도나 경로 안내를 표시해주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주변 교통 상황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위를 잘 보여주고요. 차로 변경을 해볼까요? 자연스럽게 상황을 보여주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고 선명해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이외에 고급 소재를 넓은 범위에 사용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독일차 뒷자리가 좁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죠.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는 현재 알려진 거의 모든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유지, 차선 이탈 경고,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특히 스티어링 휠의 조명을 통해 경고해주는 부분은 자율주행 레벨 3에서는 필수 요소인데 이 부분까지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MW와 인텔은 ADAS 기술을 넘어 자율주행차까지 공동으로 개발 중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16개 스피커를 활용하는 하만카돈 서라운드 스피커, 카드키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디지털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주차와 후진 어시스트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크기로 본다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때문에 뭐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BMW 매니아가 아니라면 기존 것과 현재의 것 크게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코너링 때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른 셋업인데 이것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최근 트렌드 자체가 이 운전자들이 조금 더 차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너링 때 스티어링 휠을 어느 정도 돌려서 순간적으로 횡 집값을 키웠을 때 이때 차체가 버텨주는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서스펜션 쪽이 조금 하드한 타입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주행 감각, 특히나 핸들링은 BMW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인데요. 현재도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라인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잘 달리는 만큼 제동 성능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사실 타이어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컨디션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브레이크의 버니쉬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성능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35m대 정도의 성능이라면 충분하죠. 실제 이 디스크 사이즈를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시스템 자체는 충분한 제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길들이기가 잘 되고 나면 이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줄 텐데, 자, 여기서 최장 그리고 평균적인 성능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평균 36m대를 끊어갈 수 있다면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뭐 상당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디션의 이슈로 이제 뭐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단이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아우디 A6, S6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다루는 재미,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모델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강점이 분명하게 두드러지죠. 물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이제 2리터대 모델이지만 분명히 3리터급
엔진이 보여주는 그 특화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이 회전 질감, BMW라고 하면 역시 6기통인데요. 자, 때문에 현재 모델도 이 BMW가 자랑했었던 그런 부드러움을 상당히 극대화시켜서 잘 표현해내고 있죠. 자, 실내에도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만큼 야간 주행을 할 때 만족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물론 우리가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빛을 발하는 환경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어두운 도로에 들어섰을 때는 이 라이트가 보여주는 그런 만족감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자, 어쨌든 잘 달리는 540i x드라이브인데요. 정숙성 부분에서도 미미하게나마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윈드실드 쪽에서 넘어오는 엔진의 음이 많이 차단이 되었죠. 뒤쪽의 배기음 자체는 유사한 수준인데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숙성이 올라갔고, 또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데시벨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하게,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역시 잘 나가는 그런 매력들이 두루두루 살아나면서 이 차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 차의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지적하자면 역시 엔진의 변화가 미미합니다. 3시리즈의 이 6기통 엔진이 올라갈 때는 출력이 최대 387마력까지 향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엔진을 상급 모델에게 주지 않고 3시리즈에게 너무 이 많은 좀 편애를 하는 것, 물론 BMW에게 3시리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5시리즈를 타는 그 소비자에게도 어떤 파워에 대한 그런 갈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에 파워트레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성능을 맛보여주면 좋겠네요. 특히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인데요. 기능적으로 보면 뭐 기존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행을 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줍니다. 연초에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로 이 ADAS라는 부분을 평가했었는데 지금과 같다면 이 적극성 부분에서는 BMW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 기능이 켜져 있을 때 너무나 이제 차량 자체가 안전 위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이 스티어링 개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행 환경에 따라서 기능을 온오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주행 연비도 무난한 수준인데, 물론 가속 페달을 압박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연비는 대폭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시내에서 정체 구간을 많이 통과할 때는 리터당 뭐 적게는 7, 많게는 이제 한 8 정도를 볼 수 있고, 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이때는 의외로 쓸만한 연비가 나오는 만큼 어떤 장거리 투어링용으로도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다만 차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억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난 BMW 뉴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그 변화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부적인 완성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좋은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너도 나도 컴포트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죠. BMW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는 패키징을 달리하면서 자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컴포트 요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준 만큼 다른 브랜드들도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달리는 재미, 오히려 이 3시리즈가 BMW를 대표하는 모델인데 지금의 뉴 5 시리즈 정도라면 달리기에 대한 갈증, 거기에 공간적인 이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소시킬 수 있는 만큼
202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엔진 성능은 조금 높여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균형감, 안정감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BMW 뉴 5 시리즈 530i x드라이브를 만나봤습니다. We did push up.